인수정리와 간단한 논리는 이런 거지. 어떤 식이 있단 말이야. 어떤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다항식 fx가 있을 때 이 다항식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더라 이거지. 0이 됐더라 이거야. 0이 되면 우리는 fx를 x-알파 qx로 적겠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요 0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0. 다시 말해서 이쪽을 0을 만들려면 여기에 혹시라도 어떤 수가 살아있으면 어떤 식이 살아있으면 좌변으로 다 넘겨줘야 됩니다. 좌변으로 다 넘겼을 때 이쪽이 복잡한 식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꼭 이렇게 적으면은 fx는 fx인데요 이렇게 따진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 f 알파 빼기 g 알파가 0이야. f 알파 빼기 g 알파가 0이래요. 이 말은 fx 마이너스 gx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식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식을 또 적을 거라고. 알겠지? 이 식은 주로 이 식은 주로 이러한 표현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얘를 무조건 사용해야 돼. 두 개 이상. 무조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식이 빨라져. 안 그러면 대입을 통해서 풀 수도 있어. 그 방법은 아주 복잡한 길이야. 조건 자체가 두 개 이상 줬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소리거든. 그 무언가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상황이 이 인수정리입니다. 알겠니? 두 개 이상 나왔으면 인수정리를 무조건 사용하려고 접근하고 안 되는 것도 있어. 분명 안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일단은 무조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뭐가 나왔을 때? 조건 자체가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등식이 어떤 식의 표현으로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얘는 좀 다른 스타일인데 하나, 두 개야. 약간 달라 얘네. 뭐라 막 나왔고 하나, 둘, 세 개야. 근데 얘는 좀 다른 거고요. 얘는 좀 다른 거고 얘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얘도 하나, 두 개가 나온 거야. 얘는 좀 다른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인수정리를 사용해 줘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럼 뭘로 만들어야 돼?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게 인수정리의 어떤 연결고리야. P1-1은 0, P2-2는 0, P3-3은 0. 너희들이 이놈을 풀다가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어떤 식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식에 무엇을 넣느냐. 어떤 식에. 그럼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하냐면 px 빼기 x 이렇게 작성을 한다고 많은 애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어떤 식에 이 식에 2를 넣었더니 3을 넣었더니 0이 된다. 그러한 인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 다 썼는가 확인. px 3차 계수일 px 3차 계수일 됐네요. 끝. 뭔 말이 없어. 1이 없어. 그러면 여기다 얘를 쓸 거고 3차식이 없어. 그러면 여기다가 qx를 적을 거라고. 됐니? 보통은 qx가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이 정도는. 왜냐하면 식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아마 4차식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4차식 나오면 여기다가 뭔지 모르면 ax 플러스 b, 뭔지 알면 여기다가 ax 마이너스 알파 이런 표현을 쓸 거라고. 알겠니? 현재는 끝났어. 알겠나요? 자, 이런 거라고 이제.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식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뭐 입학 테스트 볼 때도 중간고사 볼 때도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제는 조금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차수 낮추기가 있고, 그러지? 합의 형태, 곱의 형태를 이용해서 한 문자 다 바꿀 수 있고, 기본적으로 다 한 문자로 바꾸면서 0을 만들어낸다가 핵심이야. 인수정리 핵심. 한 문자로 바꾸면서 차수를 1차로 만들어낸다. 알겠지?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자, 방정식이 두근이 나왔습니다. 자, 방정식의 두근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작업은 요게 인수분해 됐으면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요놈은 아는 형태야. 아는 형태지. 그리고 알파 베타가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뭐였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알파 세제곱은 1.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알파 세제곱은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 여기까지 너희들이 적고 시작하는 게 좋긴 한데 꼭 적으란 소리는 아니야. 필요해야 적는 거야. 필요하면 적는데 웬만하면 필요하게 돼 있어. 웬만하면. 물론 이제 주어진 식을 보면 이렇게 높은 차수는 필요 없네. 얘는 안 적을 수도 있지. 근데 무조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 하면 요놈의 두근이 나왔다는 말은 요놈의 인수가 나왔다는 소리고, 요 식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바꾸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거야. 방정식에 근이 있다. 실근이 있다. 근이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식을 다 요렇게 작성을 하고 풀 거야.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얘가? 인수분해 돼 안 돼? 자,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물어보면 우리는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야.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말은 뭐라고? 유리수 범위에서 할 거야. 그렇지? 됐니? 얘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있어 없어? 알파 베타 근이 있어 없어? 있잖아. 모든 방정식 모든 근이 있어. 근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는 인수분해 됐다는 소리, 됐다는 소리 안 됐다는 소리야? 됐다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나오면 유리수 범위야. 그 이상의 범위에서 또는 실수 범위, 루트 범위, 무리수 범위, 무리수 범위는 아니지. 무리수가 들어가는 거에 허수가 들어가는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말이 나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어떻게든 인수분해 하시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어떻게든 인수분해 하시오. 이 말은 뭐 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 이런 요구야. 해를 찾은 후에 인수분해 하란 소리야. 모든 문제는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알겠지? 분명히 얘기해도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없어. 무조건 다 돼.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는 어떤 범위? 유리수 범위라는 거야. 이게 문제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확인해야 돼. 어떻게? 근을 찾아가지고 역으로 가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조건 된다 이거지. 이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무조건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준비 작업. 요 딱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만 봤을 때 이런 작업들이 준비 작업이고, 이 중에 누가 사용될지는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알파 베타이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2차식이 되어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PQ일 때 요거 PX는 0, PX, 얘가 PX가 있고요. PX는 0의 두근을 구하시오. 차를 구하시오. 이 말이네.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조건이 얘랑 알파 베타가 대칭적으로 돼 있고, 됐습니까? fx는 조건이 2차식 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어쩌다? 어떻게 바꾸라? 한 문자로 1차로 0으로 바꾸라. 그러면 우리는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넣는다.
얘로 차수를 낮췄고요. 마이너스 3알파는 0. 너무 쉽게 나왔네. 한 문자로 끝나버렸네. 한 문자로 1차로 한 문자로 1차로 0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식의 요런 식이 두 개 있어요. 베타도 있습니다. 어떤 식에다가 요걸 적으면 어떤 식의 이 식에 알파를 넣었더니 0, 베타를 넣었더니 0. 요게 인수정리. 근데 F가 몇 차인지 2차는 나왔고 최고차는 개수는 안 나왔어. A. 이래도 되겠네. 다시 말해서 A, X-알파, X-베타도 요 식인지를 써놓으면 훨씬 더 잘 보일 거야. 이걸 못 찾아서 틀린 놈도 많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근데 조건이 부족하잖아. A를 찾아야 돼. 그래서 다 조건이 필요했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되니? 됐어요? 뭐라 막 나왔는데 나는 요거 두 가지만 보고 풀 거야. 요거랑 요거만 보고 풀 거야. 요거하고 요거만 보고 풀 거야. 일단 중간에 2차식 F 아직 안 나와서 조건이 하나 더 나온 거고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일단 알파 베타 냅둬 불고 써줘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지? 그럼 요놈을 하나만 적으면 F 알파는 베타분의 1이고 베타분의 1을 뭐가 나왔어? 역수가 나왔지? 얘가 곱에 대한 내용이야. 나누기는 곱에 대한 내용. 요놈을 이용하라는 소리지? 그럼 베타분의 1은 뭐야? 마이너스 알파가 됐다 이 말이 되네. 그래서 이쪽을 0으로 만들어내라 이 말이 되겠지. 이게 연습이 되면 이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놈이 F를 구하려면 이놈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 연습이 되면 그걸 바로 사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선생님 그대로 인수정리 이론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연습이 돼야 하는 거야. 이게 연습이 돼야 그걸 써. 안 되면 바로 쓰지는 마세요. 그래서 어떤 식의 fx 플러스 x라는 식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 베타를 넣었더니 0, 제곱차함계수 a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마무리 지을 거라고. 알파 베타는 저기 있네요. 조심할 점이 하나 있네. 다르지? 요놈의 투근이 알파 베타잖아. 얘를 어떻게 적어야 돼? 얘는 3x-알파, x-베타입니다.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x-알파, x-베타는 표현이 좀 달라.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얘를 쓰면 안 됩니까? 돼. 개수가 달라지겠지. 개수가 달라져. 뭔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떨어질 거야. 단 이것만 조심하자 이거지. 3으로 나눈 식을 적어줘야 돼. x제곱. 이건 조심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적어주는 게 맞아요. 일단 흐름상에 됐어? 근데 이 문제는 관계없어. 하지만 이렇게 적어줘야 돼. 일단 안 틀려야 되니까 일단 이게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는 여기저기 많아. 여기저기 여기 다항식에서도 있고 2차 방정식 쪽에서도 있고 고차 방정식 쪽에도 있습니다. 조건이 2개 이상 나오면 우리는 이러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2개의 조건 이상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음은 조건식을 가볼게요. 조건식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 조건식은 뭘 조건식이라고 하냐면 fx를 조건식이라 부릅니다. fx를 조건식이라 부르고 이게 뭔 말이냐면 얘가 x에 대한 식 이 말이야. fx란 말은 x에 대한 식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식에서 F라는 것은 식의 이름입니다. F는 식의 이름이야. 식의 이름을 F로 준 거야. G로 주면 돼, 안 돼? 관계없어. 관계없어. 근데 F를 주로 많이 쓰니까 F로 쓰는 거라고. 그냥 P 상관없어. A 상관없어.
됐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f라는 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x라는 놈이 중요한 거야. 이 x가 눈에 잘 들어와야 돼. 알겠니? 그래서 f는 눈에 안 들어오진 않은데 f는 식의 이름이니까 이 f라는 놈이 있으면 식이 다 똑같이 생긴 놈이다 이 말이야. f 뭐시기 f 뭐시기 f 뭐시기 이렇게 나오면 식이 어쩐다고? 똑같이 생긴 놈이야. 됐니? fx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이렇게 적었어. fx 제곱 플러스 2 하면 2x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3 요 말이야. 식이 똑같이 보여야 돼. 단 들어가는 재료만 다를 뿐이야. 이게 조건을 줄 거라고.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f라는 식이 잘 보이려면 이 조건이 잘 보여야 돼. f라는 식이 잘 보이려면 이 조건이 잘 보여야 돼. 근데 우리가 항상 식을 적다 보면 요놈이 이렇게 안 적고 요렇게 요놈은 식의 표현 방법이 다른 거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식을 볼 때는 이 식만 볼 때는 당식이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다. 근데 이 식을 봤더는 조건이 잘 보이게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그럼 항상 식을 적을 때 이 식은 이렇게 적기 좋다.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이런 게 당식의 표현이라는 거야. 목적에 맞게 표현해 주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너희들 뭐 도형의 방정식 볼 때 무슨 표준형이란 말이죠. 표준. 그렇게 해달라 이런 거지. 그렇지? 일반형이 있단 말이야. 일반형은 보통 일반형이란 말은 다 이렇게 풀어서 헤쳐놓은 거야. 쫙 깔아놓은 거라고. 그래서 보통 일반형은 이제 일반형과 표준형은 좀 다른 뜻이고 우리한테는 표준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 되겠어. 알겠니? 식을 적을 때 항상 우리는 요렇게 적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갈 거야. f 알파가 0이래요. f 알파가 0이래요. 됐지? 그러면 요거랑은 어째? 같은 식입니다. 조건이 다른 같은 식이야. f 알파가 0이라는 말은 알파를 어떤 소리야? x는 어떤 소리지? 알파를 어떤 소리야? x제곱 플러스 2에 있던 어떤 소리야? 됐니? 됐어? 이 말인 즉슨 f 알파가 0이라는 말은 fx는 f 알파가 0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식에서는 요 식에서는 x가 알파란 소리고 아래에 있는 식에서는 x제곱 플러스 2가 알파란 소리야.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여기까지는 어려운 말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뭔 현상이 발생하냐면 x가 미지수거든. 식은 조건을 이렇게 x라는 조건 줬고 x제곱 플러스 2라는 조건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x의 값이 알파고 x제곱 플러스 2의 값이 알파란 말인데 이 f라는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x라는 문자가 더 중요하다면 우선권을 x로 넘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볼 때는 식이 우선이야. 되니? 그 식 안에 있는 x라는 놈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이 말이야. 그러면 이 x는 이제 미지수, 변수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래서 질문은 이 변수, 미지수 값을 구하라가 되는 거라고. 근데 항상 중간 과정은 다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 요놈을 x로 정리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해 준 게 우리의 기본적인 방법이라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fx의 두 근의 곱이 2래요.
두근을 알파 베타로 놓겠습니다. 이 알파하고 베타 곱이 1이에요. fx의 두근이 나왔다는 것은 f 알파가 0이란 소리죠. f 베타가 0이란 소리지. 그러면은 식이 같은 식이야. 조건이 달라졌어. 식은 똑같은 식인데 조건이 달라졌어. 그럼 뭐만 달라진 거야? 조건만 달라진 거지. 다시 말해서 어떤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 3x-1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3x-1에다 알파를 넣으면 된다는 소리겠지. 또는 베타가 되겠지. 헌데 여기서 말하는 두근은 누구 거냐면 x야. 아까 x가 알파라 했잖아요. 여기서 말할 이 식하고 이 식을 볼 때 이 f라는 식은 똑같은 식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는 다른 x예요. 여기에 있는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 새로운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f라는 것은 식이 똑같은 식을 의미하고 x는 식마다 다른 x야. 같은 x라면 같은 x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알겠니? 여기 있는 미지수하고 여기 있는 미지수는 달라. 식은 똑같아. 식이 똑같으니까 같은 식을 갖고 얘기하자. 조건만 달라졌다 이거지.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놈의 x가 얼마가 됐다?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됐다. 또는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됐는데 요놈을 두 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다. 라는 것은 곱이 나왔고 요식을 정리하다면 합이 나오겠네. 합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곱은 있고 합은 있으니까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 똑같습니다. fx의 그림이 그림과 같아요. fx가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사실이 지금 f-2가 0이고 f1이 0인 거를 알았네요. 그림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면 방정식 요놈의 두근은 누구냐? 누가 조건만 달라졌습니다. x 플러스 3p가 마이너스 2 또는 1 이 말이지. 요놈 식은 요놈과 똑같은 식을 갖고 있어요. 요놈의 해하고 요놈의 값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두 실근이라는 놈은 누구 거라고? x 거라고. 요 정리하는 것만 이해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두 개의 합을 구하면 11이 된다. 알겠지? 자, 부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식도 마찬가지야. 자, 부동식도 지금 식은 똑같습니다. fx가 지금 0보다 작은 fx가 0보다 작다. 현재 2차식입니다. 2차식이고 fx가 0보다 작다. f 뭐가 0보다 작다. 똑같아. 됐습니까? 그럼 fx가 0보다 작은 거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이고 f 뭐 시기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뭐만 바뀌었어? 조건만 바뀌었다. 그대로 쓰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안에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있는 식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것만 바꿔놓으면 복잡하게 보여. 됐니? 앞으로는 이 조건이 나오면 그대로 그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표현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이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얘가 중간 매개체야. 알겠니? 2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부동식의 해가, 이거 부동식 파트긴 한데, 이 부동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부동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이 얘는 이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가 미지수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써주는 것은 얘는 당연지사야.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어떻게 바꿔야 돼? 얘를 요걸로 바꿔야 돼. 요걸로 4분의 1 x로 바꿔야 돼. 4분의 1 x 곱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7
여기다가 1을 더해주고 8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8 8 4로 나눠주고 2 마이너스 2 요렇게 써줘야 된다고. 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고. 무조건. 알았니? 됐니? 그렇게 된다면 fx가 현재는 0인 것은 이렇게 써도 되고 fx는 바로 가도 되고. 왜? 얘가 등식이면 요놈 값하고 요놈 값이 끝값이 떨어졌겠지.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인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나왔다는 것은 이 식을 바로 알려주려고 했던 거라고. 그 연결고리가 얘라고.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최고차항 계수 확인하고 안 보이네 a. 끝나고요?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요거 써주고 죽은 거야. 됐어? 두 번째 문장은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이게 이런 식이 불편하게 보이지만 빨리 끝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조건식이다 이 말이야. 됐니? 자, 20번입니다. 똑같아요. fx가 3차식 나왔습니다. f가 지금 와 조건이 힘들게 나왔지. 힘들게 나왔어요. 근데 조건이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얘도 얘로 표현을 해줘야 돼. 식을 너희들이 이제 조건식을 불편하고 생각하면 안 돼. 당연히 조건이 불편하면 이 식이 불편할 건데 어떻게 하면 요 식을 요걸로 표현할 수 있을 건지만 연구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항이 3개짜리니까 이걸 다이렉트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안 가면 한 단계 거쳐서 가면 돼요.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바꾸면 t-2라고 한 단계 거쳐가면 된다고. 쟤는 3개짜리니까 어려웠을 거니까 2개짜리로 바꾸면 돼. 그럼 요 식을 뭘로 바꿔? t로 다 바꿔. t로 바꾸면 요것이 지금 t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되겠죠. 되니? 곱셈 공식 내가 그냥 쓴 거야. 요거 쓴 거야. 이런 것들을 이게 빨리 외워줘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지. 변형 자체를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요렇게 나왔지. 요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요놈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이제 요놈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뭐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또 한 번 더 취하하면 되겠지. 자, 이 정도가 되겠고. 자, 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자, 문제 하나만 언급하고 올게요. 자, 어제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나 어제 보자. 여기 다시 보자. 자,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겠어. 그럼 얘를 얘로 나누기가 쉽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쩔 거야? 여기에 있는 식의 폼을 요놈으로 만들어내자. 그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요놈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 요놈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조작해서 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있고 얘를 조작을 해서 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있어. 여기까지 인정되지? 좀 어려워. 그렇긴 하지.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했더니 요놈을 제곱했더니 얘랑 좀 가까워졌어. 식의 모습이 나타났어. 식의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얘를 쪼개서 24제곱을 할 건데 얘는 인수가 다 있다 이거고 하나만 없는 거야. 마지막 거 하나만 없다. 여기까지 인정되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48제곱이야. 4제곱 나누기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연습을 하고 갑시다. 자, 어제 연습한 것 중에 자, x-1로 나누는 것은 넘어가면 다 됩니다. 다 돼. 10제곱이면 제곱으로 하는 것은 얘를 10으로 보지 말고 얘를 t로 보고 얘를 t의 5제곱으로 보자. 이 소리와 똑같은 거야. t 4제곱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알겠어? 근데 선생님 다이렉트로 쓴 거야 하고 이거 틀렸다 이거. 이거 틀렸어. 이놈이 아니라 이거 제곱이야. x 내제곱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써보는 거.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그런데 마이너스는 다 되지만 플러스는 홀수 차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는 것은 얘가 홀수차만 되고 짝수차는 안 돼요. 짝수차는 이런 인수가 없어.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우리는 짝수차 쓰지 말자. 홀수차 쓰자. 자, 짝수차 쓰지 말고, 자, 더하기가 나오면 뭐 할 거라고? 더하기가 나오면 짝수차 쓰지 말고 홀수차만 쓰자 이거지. 자, 빼기가 나오면 다 된다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이게 뭐 이런 문제 나오면 x 100제곱을 x 4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라 이거지. x 4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자 얘를 x 4제곱에 25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1로 무조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야 지금. 됐니? t에 25제곱 마이너스 1은 t 마이너스 1로 무조건 나눠진다 이 말이야. 알겠니? 다시 말해서 x 100제곱이 나오면 우리는 x 4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라 하면 여기다가 뭘 생각하고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플러스 1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라 이거지. 알겠니? 엄밀히 따지면 이제는 요놈을 x 100제곱 마이너스 1 나눠질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자는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어? 근데 플러스로 나누라 가면 짝수차는 이런 식이 못 만들어내니까 뭘로 만들어내자? 홀수차로 만들어내자. 홀수차로 해? 그러면 자 우리가 어제 걸렸던 것이 요거지. 자 얘입니다. 여기다 한번 다시 적을게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해결됐고 2의 24제곱 곱하기 x의 48제곱을 x 4제곱으로 나누는 중이잖아. 그럼 얘는 x 4제곱에 12제곱이 되는 거라고. x 4제곱이 12제곱이야. 이게 x 4제곱에 12제곱이라는 것은 이거 몇 차야? 짝수차라고. 짝수차. 12제곱은 12제곱 짝수차라고. x 4제곱 플러스 1이고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 홀수차로 만들어내자. 홀수차로 만드는 방법은 자, 홀수차 만드는 방법 하나 끄집어내면 돼. 하나를 밖에 끄집어내놓으면 돼 일단. 이해되니? 이게 짝수차 하는 게 하나 빼놓으면 되는데 하나 추가시키면 되잖아.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럼 요 놈을 뭘로 쓸 거야? 플러스 1로 쓸 거야 이제. 왜? 지금 x 4제곱 플러스 1은 x 4제곱에 홀수차 플러스 1로 무조건 나누어진다고. 이렇게 홀수차 플러스 1은 얘로 무조건 나누어진다고. 됐니? 그러면 추가사항이 뭐야? 추가사항이 플러스가 추가됐으니까 마이너스 2의 24제곱이고 x 4제곱이 이렇게 남았지? 이게 남았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다시 여기다 뭐 할 거야? 플러스 2를 적으면 되겠네. 만들어졌네. 그러면 플러스 2의 24제곱으로 형태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이게 되냐? 이게 돼? 이게 꽤 까다로운 문제. 형태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그 형태 만드는 기술이 몇 가지 연습만 하면 이 몇 가지 방법론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지금 됐어요? 좀 쉬운 거 하나 가볼게요. 10번 px가 이거야. px 12제곱은 px 바로 적을게요.
px 24제곱 플러스 x 12제곱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래요. 그냥 식을 적을 건데 그냥 한번 적은 거야. 그냥 적은 겁니다. 얘로 나누라고 했어. 얘는 풀이 방법이 아주 많아요. 얘는 많아요. 그리고 왜냐면 얘를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x-1을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지?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이런 놈들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아니 얘로 나누라는데 왜 얘로 나눕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아까는 조금 전 문제는 요 식을 변형을 시켰고, 요 놈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요 놈을 변형을 시키고 있는 거야. 자, 왜 그러냐? x 24제곱 마이너스 1은 x 24제곱 마이너스 1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여기까지 인정되잖아. 나머지는 영상 봐.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 한 문제 오른쪽. 요건 인정되지? 좀 전에 연습한 거잖아 지금. 됐어? 근데 x-1은 요렇게 정리가 또 되잖아. 요렇게 정리할 수는 있잖아. 이 말은 즉슨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얘가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라고. 맞지? 그럼 내는 얘를 얘로 나누기 힘드니까 얘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면 이런 것들이 쉽게 나누기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끝났어 여기는. x 24제곱 마이너스 1 x 12제곱 마이너스 1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생각하면서 식을 적은 거라고 해. 그러면 남는 건 3 이렇게 되겠지. 요것만 추가시켜주면 돼. 요 놈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나누어 치고 플러스 3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요것만 한 번 더 적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좀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려면 한 번 더 중간에 부연 설명해 주려면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이 정도는 인정이 된다고 바로. 얘는 바로 인정이 돼. 이거는 됐어? 얘만 인정이 바로는 안 될 뿐이야. 중간에 설명하려면 요거 하나 적어주고 플러스 3 중간에 적어주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요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자, 두 번째로는 지금 형태는 뭘로 만든 거냐면 요 형태와 요 형태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우리가 이 형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성질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돼 안 돼? 된다고 했잖아. 이게 된다고 했잖아. 보통은 이제 알파 베타 말고 얘가 허수분을 가지니까 알파 베타를 쓸 수는 있지만 오메가 바로 쓸 수 있겠지. 이건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인수분해 했으면 여기다가 오메가 집어넣고 오메가 바 집어넣다가 보니 연립방정식 A, B, B를 구했었잖아. 그걸 그대로 이용할 거라고. 되니? 뭐에 대해서만? 이 식이 갖고 있는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특수하지 않은 형태는 우리가 허수분을 알 수가 없어. 규칙성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높은 차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놈은 차수를 알고 있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이 오메가 갖고 있는 특징은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특징 하나랑 오메가 마이너스 1에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특징 하나를 두 가지를 알고 있다 이거지. 여기다 오메가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지. 오메가를 집어넣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 뭐야? 왼쪽은 3이 됐네. 오른쪽은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됐네요.
근데 오메가는 허수야. A, B는 실수고. 주의사항 중에 여가 A, B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다항식의 개수가 허수인 거 봤어? 무조건 있을 수는 있지만 다항식은 일단 실수 개수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실수 개수 중에서도 보통 유리수가 더 많은데 범위는 실수 범위입니다. 원래. 알겠나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 말이야. 어떨 때만 쓸 거냐면 특징이 있을 때만 쓴다 이 말이야. 특징이 있을 때 쓴다 이 말이야. 되니? 그런다는 것은 얘가 허수니까 당연히 A는 0이어야 되고 A는 0이고 B는 3이 되면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3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은 까다로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쉽진 않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쉽진 않아요. 만들어내 볼게요. 자, 얘를 얘로 나누라겠어요.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근데 얘를 봤더니 여기다가 x-1을 곱하게 되면 x5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인정되지. 그리고 지금 현재 15차를 8차로 나누고 있습니다. 15차를 8차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7차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어. 그러겠지. 나머지 7차를 어떻게 다 쓰겠니? 말이 안 돼. 생각하고 있어야 돼. 나머진 7차야. 계속 나누면 안 돼. 7차 미만, 7차부터 7차까지 나오면 스톱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요놈을 이렇게 바꿀 수는 있다는 생각이고 얘하고 얘를 좀 봤더니 얘를 지금 x5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지금 x5제곱 마이너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겠지? 요놈을 정리를 봤더니 요렇게 됐네. 15차 5칸씩 내려갔네. 여기까지 되니? 조건이 5칸씩 내려갔네. 5칸씩 내려갔잖아. 그러지? 그러면 요놈을 여기다가 x5제곱을 곱해가지고 주어진 식 왼쪽식을 x5제곱으로 묶어내고 x10제곱 2x5제곱 플러스 1 묶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 15제곱 해결했고 10제곱을 해결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 10제곱이 나타나서 플러스 3x 10제곱이 있으면 정상. 그 다음에 x 5제곱은 해결했지만 여기가 10제곱이고 마이너스 2x의 5제곱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고. 다시 6x 5제곱. 자, 나는 잘 안 보인다 하면 한 번씩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가면 돼. 지금 요 식하고 지금 똑같은 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이거 하고 쓰고 요거 할 때 다시 나누고 또 쓰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난 그게 귀찮아서 지금 한 번에 지금 남아있는 놈도 생각하면서 지금 요걸로 만들어 넣어버렸단 소리야. 다시 15제곱 해결했고 10제곱이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니까 3이 필요했고 3 10제곱에다가 요걸 또 다시 만들었다 보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6x 5제곱이 있는데 얘가 5제곱이 하나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5제곱이 된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뭐가 추가가 됐어. 플러스 3이 추가가 됐고 남아있는 놈이 지금 x 4제곱 2x제곱 플러스 1이었는데 얘가 플러스 3이 나와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뭘 만들어낸 거야? 지금 요 놈을 지금 두 개를 만들어낸 거라고 해. 근데 남는 것이 몇 차밖에 안 남았어. 이제 5차밖에 안 남았다 이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8차니까 7차 밑으로 떨어졌어. 결론적으로 요 놈을 식을 한 번만 다시 적어주면 4제곱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면 마무리가 된 거라고요. 알겠니? 네. 복습을 하시고 지금 오늘 이번 주 준 시험지 한번